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제네시스가 GV70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GV70이 어떻게 디자인됐는지,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V70은 중형 SUV예요. GV80보다 한 단계 작은 차고요. 크기로 비교하면 아마 투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싼도 공개됐고 G70 페이스리프트도 공개됐잖아요. 이런 차들과 GV80의 디자인을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GV70은 이런 부분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특징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GV70 이 사진만 봐도 와, 진짜 독특하다, 그리고 와, 색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스파이샷이나 예상도를 통해서 이 GV70의 디자인을 가늠했었는데 사실 외관 디자인보다 실내 디자인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사진부터 보시죠. 외관 모습은 이제 제네시스의 디자인에 우리도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GV70은 GV80 디자인을 많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는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신 GV80이 조금 더 각진 느낌, 그리고 좀 권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 GV70은 훨씬 더 부드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GV80과 비슷한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두 줄로 헤드램프가 나뉘어져 있고요. 가운데 넓게 그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신 GV80보다는 그릴의 각진 느낌이 조금 더 완화됐고요. 또 옆으로 훨씬 더 넓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젊은 감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 제네시스의 특징, 헤드램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모습, 보니 뒤에 엠블럼을 감싸고 있는 이 굴곡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릴이 GV80은 더 각지게 아래로 뾰족하게 내려오는 느낌인데 GV70은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딩을 줬죠. 자, 그리고 보닛이 이 램프를 살짝 덮고 있는 듯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릴의 격자 무늬는 이 범퍼 하단까지 이어져 있고요. 크롬으로 장식한 부분들도 SUV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역동적인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대신 SUV니까 여기에 포인트 되는 요소들, 이런 범퍼 하단의 디자인 요소들을 접목함으로써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UV지만 차가 그렇게 껑충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어쨌든 GV70은 이게 1세대 처음 나오는 모델이잖아요. 애초에 디자인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기도 쉬웠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C필러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죠. 이 제네시스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 비스듬하게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GV80 같은 이런 좀 플래그십 요소를 가지고 있는 차에서는 쉽게 적용하지 못했던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멋이에요. 이게 7인승도 아니기 때문에 이 멋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선택했고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라인이 마치 쿠페처럼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체감이 더 크게 올 것 같고요. 붉게 접힌 캐릭터 라인도 루프 라인과 동일하게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바퀴 위쪽으로는 살짝 돌출된 라인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뒷바퀴 쪽 팬더 부분이 굉장히 풍성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이쪽 부분이 좀 돌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차체의 이런 근육질 형상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뒷모습을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도 두 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한 판인데 중간에 바디 컬러와 동일한 플라스틱을 덧대 놓은 것 같습니다.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동일하게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라고 엠블럼이 가운데 붙어 있고요. 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나고요. 그리고 머플러 디자인도 독특하죠. 세로로 긴 머플러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쿠페형 SUV처럼 이 루프가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매끈해요. 이 트렁크 끝까지 이어진 부분이 매끈한데 이 와이퍼가 톡 도드라진 느낌, 이것도 좀 위쪽으로 히든 타입으로 적용했으면 훨씬 더 이 매끈한 디자인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옥의 티 같은 느낌이네요. 색상도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휠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진했을 때 가이드를 표시해주는 이 후진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GV70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렴한 차는 아닐 거예요. GV80보다는 저렴하겠지만 가격이 꽤나 높은 자동차일 겁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도 빠짐없이 전부 넣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더 놀라운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사진 보고 컨셉트인 줄 알았어요. 기존의 현대차 제네시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렇게 독특한 실내를 보여준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제네시스가 추구하던 디자인 방향성은 이어갔지만 이 세부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네시스가 강조했었던 게 여백의미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빈 곳들이 상당히 많죠.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외관 디자인은 이 마름모 그리고 오각형, 이런 것들이 큐였다면 지금 실내 디자인은 타원형이 테마입니다. 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 스티어링 휠도 타원으로 만들어 놨고, 도어 손잡이도 타원, 버튼이 붙어 있는 부분도 타원, 이 메모리 시트 부분도 타원, 글로우박스 손잡이도 타원. 뭔가 하나 꽂히면은 굉장히 심하게 꽂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타원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계기판도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타원의 테두리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이 공조장치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전부 터치로 보입니다. 일단 이 가운데 부분은 터치고, 이 양쪽 부분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좀 봐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내비게이션 그리고 미디어 라디오를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시동키도 타원으로 만들면 더 색달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에 기어 다이얼이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이 조그 셔틀도 있는데, 이 조그 셔틀의 디자인도 새롭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 수납 공간을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놓일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튼 모양은 GV80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요.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독특하네요. 등고선 같기도 하고, 현대차 주가 그래프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길 안내처럼 보이기도 하는 독특한 이 실내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모델은 일반 모델이고요. 이번에 제네시스가 스포츠 패키지 적용 모델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이 사진은 GV70의 비율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후륜구동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보닛이 세단처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브랜드가 만든 SUV 중에서는 이 비율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늘씬한 느낌도 들어요. 높이 자체도 낮고 루프도 이렇게 깎여 있다 보니까 SUV보다는 마치 외건 같은 느낌도 듭니다. 상당히 비례감이 좋아요. 스포츠 모델만의 차별화된 부분들은 검게 마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어 하단 쪽에 검게 마감이 되고요. 일반 모델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프 쪽도 검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 그리고 혹은 가장 고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이 적용된 모델에는 GV80과 마찬가지로 2P 브레이크와 4P 브레이크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이 머플러 디자인이 다릅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원형으로 머플러가 양쪽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와, 머플러 이거 너무 좀 과한데 진짜로? 원형으로 대구경 머플러가 들어갔어요. 이건 주먹도 들어갈 것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머플러고, 이 아래쪽 부분도 격자 무늬를 새겨 넣으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고성능 SUV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차의 이미지를, 성격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거는 현대차도 정말 디자인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옆모습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GV80보다 오히려 디자인 완성도가 더 높은 것 같고, 이 차의 성격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실내 디자인도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스티어링 휠이 다르고요. 이 도어 트림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본 파이버도 사용을 많이 했네요. 네, 실내 버튼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타원으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만 버튼을 놓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훨씬 더 적게 사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전부 인조 가죽 혹은 가죽 소재로 감싸면서 고급스러움을 좀 극대화해 놓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델 휠은 확실히 다릅니다.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이 패들 시프트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돌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바느질로 예쁘게 만들어 놨고 오각형을 강조를 해놨네요. 지금 제네시스가 공개한 사진에는 스티어링 휠에 초점이 안 맞았어요. 초점이 이 센터 페시아 쪽에 맞았는데 이게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네시스가 개발 중인 이런 스티어링 휠을 미리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GV70에도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적용되면 이런 스타일의 휠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GV70은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실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시승행사나 시승차를 통해서 직접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환경부 인증도 끝난 상태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5L 가솔린 터보, 3.5L 가솔린 터보가 장착됩니다. 미세한 출력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베이스는 G80과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호기심이 많이 가는 자동차고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GV70이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량이었습니다.